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라리가, 그리고 K리그 경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8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입니다. 좌측의 인플레이 게임은 배당이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고정 댓글로 추천인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일단 K리그 경기들을 이어서 K리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강원 대 인천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비슷하지만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강원이 정배당을 받았고, 최근에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강원보다는 인천이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인천이 지난 경기도 승리하긴 했었지만 이 퇴장자가 나오고 나서 좀 승리를 했었던 그런 점이 있었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최근에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비교를 했었을 때 경기력이 더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인천이 로테이션이 좀 제대로 가동이 되기에는 스쿼드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또 송시우가 이번 주말까지 출전을 하지 못하고 무구사도 출전이 좀 힘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본다면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강원 상대로 좀 득점하기에는 강원의 수비 라인이 아슐마토프라든지 임채민, 김영빈 이런 라인들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의 첫 승 타이밍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여서 강원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언더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배인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두 팀의 공격력을 봤었을 때는 이 경기는 오버보다는 언더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경기는 좀 두 팀이 좀 어쨌든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두 팀의 맞대결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두 팀 다 좀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보다는 의외로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강원의 1점 차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천이 사실 뭐 송시우라든지 아니면 뭐 무구사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김현 선수가 어느 정도 이 무구사의 공백을 좀 해소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원이 수비적으로는 뭐 단단한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네게바라든지 앙길라르 선수를 활용해서 이런 역습으로 좀 나아간다면 실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의 1점차 승리를 보고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성남 대 포항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패 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 포항이 성남 상대로 4연승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에서는 성남의 패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성남은 최근에 분위기가 좋고 포항은 반대로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사실 성남이 포항의 수비가 좀 불안하긴 하더라도 성남이 득점을 하기에는 공격이 좀 너무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항에서 이제 타시 선수가 선발로 좀 나온다면 저는 성남 상대로 성남이 좀 수비적으로 나오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전방에서 버텨주는 힘이 있는 타시가 들어오게 된다면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남의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남이 어느 정도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포항은 득점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은 공격 선수들을 가담을 시키겠지만 일단 성남도 공격에서의 득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팀은 아니고 이 포항도 최근에 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이 포항의 1점 차의 승리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포항이 세트피스라든지 아니면
이 역습 한 방으로 득점을 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성남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대 서울의 경기고요. 이 배당 쪽의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와 패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승부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 서울이 수원 상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두 팀이 보여주는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서울이 2연승을 하고는 있지만 기성용의 이 막판에 이제 득점을 했었던 그런 상황으로 2연승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고 이번 시즌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계속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이 결정력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지난 경기 또 많은 득점을 해냈었고 이 서울과 비교했었을 때 경기력이 더 좋은 팀은 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성에서는 서울 상대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원이 지난 경기 많은 득점을 하긴 했지만 결정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서울도 이 나상우라든지 아니면 조영욱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전방에서의 힘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언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프랜승, 수원 삼성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울산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와 패쪽, 해외 배당에선 패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구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뭐 에드가도 출전을 못하고 박기동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거기서 치바사까지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징야가 해줘야 되는데 대구의 홈경기라고 할지라도 울산현대가 지금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이번 시즌의 대구 상대로는 무난하게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패를 이변 없이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더도 조금 고민이 되는 게 대구가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울산이 이렇게 잠그는 팀들 상대로는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김지현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고 이 준유의 공백을 힌터제어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리그에 적응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언더도 약간 끌리긴 하지만 그래도 대구가 이 선제 실점하게 되면 좀 무너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저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대구가 선제 실점을 하게 되면 좀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이 울산 현대의 역습에 좀 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울산 현대의 대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구의 핸디캡 패배, 울산현대의 마인승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라리가 경기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헤타페 대 엘체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배당을 좀 받았고요. 엘체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 쪽의 확률은 좀 패 쪽을 가리키고 있어서 이 경기 좀 배당 쪽의 확률을 봤을 때는 좀 이변을 좀 생각해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헤타페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엘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수비적으로 봤을 때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고 주중에 경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체력적인 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헤타페 좀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헤타페가 지금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공격과 수비 모두 좀 불안한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는 좀 무승부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헤타페도 이 결정력에 있어서 그리고 공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은 팀이고 엘체는 사실 루카스 보에 선수 제외하고는 사실 기대가 되는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력이라든지 공격력도 뭐 그다지 좋은 팀은 아니라서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좀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헤타페 핸디캡 패 엘체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무승부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경기는 좀 승부패가 다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좀 발렌시아의 승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으로 좀 바라보는 이유는 그라나다가 주중에 좀 유로파가 있었고, 그리고 원정에서 또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반면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홈에서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그라나다가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 좀 복귀하는 모습을 유로파 경기에서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 부상자가 좀 많은 상황이고, 이 수비적으로 봤을 때 침투나 공간에 대한 그런 허용이 굉장히 많은 팀이라서 발렌시아가 이 크로스라든지 아니면 역습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나마 좀 그 장점은 남아있는 팀이라서 그라나다 상대로 좀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렌시아의 승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버도 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발렌시아도 최근에 경기력이 뭐 그다지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라나다도 체력적인 부담과 지금 뭐 한 방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다지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발렌시아가 그라나다 상대로 좀 압도할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의 핸디캡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배당은 비아레알이 굉장히 낮게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좀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아레알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을 봤었을 때 비아레알이 주중에 유로파도 있었고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카디스 역시 원정에서 좋은 팀이라는 점과 약간 좀 불안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무승부까지 무승부도 좀 고민을 했었던 경기긴 하지만 일단 배당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됐다면 이 경기는 비아레알의 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디스는 뭐 공격에서의 특색이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득점이 기대가 되진 않고, 비아레알도 지난 경기에서는 많은 득점을 했고 유로파까지 포함을 하면 좋은 흐름 자체는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전까지의 모습을 봤었을 때 경기력과 결정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카디스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카디스가 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비아레알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고 좀 한 골을 넣고 겨우 좀 이기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번 경기는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패, 해외 배당에서도 패 쪽을 가리키고는 있지만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좀 승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소시에다드가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원정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팀, 그 원정에서 8연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중에 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크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흐름이 좋았다가 지난 경기에서 좀 유난히 좀 경기력이 좀 안 좋았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다비드 실바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근에 원정에서 좋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바르셀로나가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소시에다드가 바르셀로나만 만나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소시에다드의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적게 나오는 그런 경기보다는 바르셀로나가 좀 대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지난 경기력과 같은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준다면 바르셀로나, 최근에 흐름이 좋은 바르셀로나 상대로, 그리고 리그에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리그에 좀 집중을 해야 하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핸디캡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소시에다드가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강원의 승리, 2번은 성남의 언더, 3번은 수원 삼성의 언더, 4번은 대구의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5번은 헤타페의 언더, 6번은 발렌시아의 승리, 7번은 비아레알의 승, 8번은 소시에다드의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경기 중에서 이렇게 3개의 픽을 가져봤고요. 첫 번째 픽입니다.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이기도 하고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측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수원 삼성의 언더, 두 번째는 대구의 패로 K리그 조합으로 가져와 봤고요. 좌측의 배트맨에서는 2.7배당,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3.02배당으로 배당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픽입니다. 부주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들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는 성남의 언더, 두 번째는 헤타페의 언더, 세 번째는 소시에다드의 오버로 좀 언오버 조합으로 가져와 봤고 3.0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역시나 좀 배당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고배당 픽이고요. 위험 부담이 좀 높은 픽이고 저도 소액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따라오신다면 좀 소액으로 가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수원 삼성의 무승부, 두 번째는 헤타페의 무승부, 세 번째는 발렌시아의 핸디캡 무승부, 이렇게 약간 무자비 형식으로 가져와 봤고요. 마찬가지로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배당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픽을 공유를 드리지만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유 드렸던 이 앞선 경기들에 대한 예측들 중에서 좀 좋아 보이는 경기들, 예측들을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